반갑습니다. 요즘 보면은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차 대전은 시작된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얄미울 것 같아.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 이놈들이 나쁜 놈들이라고요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해버리면서 어떤 관심이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으로 넘어간 거지. 그 전에는 우크라이나 도와줘야 된다, 우크라이나 관심 가져줘야 된다 이러다가 결국에는 그거거든. 결국에는 이기는 놈이 내 편,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사실. 이기는 놈이 내 편 이렇게 돼버리면서 우크라이나는 좀 관심 밖의 국가로 점점 변하고, 어떻게 보면은 젤렌스키 대통령도 잘 못했다고 보지. 평가 자체를 잘 못했다. 왜 잘 못했냐라고 했을 때는 전쟁이라는 건 사실 진짜 굉장히 끔찍한 비극이거든. 전쟁은 굉장히 끔찍해. 전쟁이 일어나길 원하는 사람은요, 딱 두 가지 부류야. 전쟁이 일어나길 원하는 부류는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자, 어떤 재산상 이득을 보는 자, 혹은 권력이 강해지는 사람들, 이득을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전쟁이 나는 걸 좋아하겠지. 그리고 전혀 피해가 안 가는 부류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막말로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현재 전쟁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보면은 남이사 알바노거든 사실. 왜냐면은 오히려 재밌어갖고 팝콘 튀기면서 보는 애들도 있잖아. 이스라엘 이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노 이러면서 지금 보고 있는 애들도 있단 말이야, 재밌게. 그러니까 전쟁이 원하는 애들은 딱 두 가지 부류야. 나한테 아무 피해 안 가는 애들은 그냥 영화처럼 보거나 이득이 나는 애들인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쪽에서 나 보면은 젤렌스키는 그걸 어떤 자신의 이득 수단으로 이용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외면을 받는 시기가 도래한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고, 이란을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란은 사실 페르시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 페르시아 영토에서 시작된 뿌리 깊은 국가이고, 고대 페르시아의 어떤 후손들이 사는 곳이 이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란이 이제 다른 아랍권 국가들이랑 다른 거는, 대표적으로 말하자면은 그거지. 이제 대표적으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다른 종교로 따지자면은 불교를 예를 들면은, 불교에서 만약에 스님이 두 가지 분파가 있는 거야. 누구나 붓다가 될 수 있다. 누구나 뭐 수행을 하면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파. 아니다. 부처가 되는 거는 특정 선택받은 계층 안에서만, 그 라인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파가 갈린다라고 했을 때, 이란은 특정 계층 안에서만 붓다가 될 수 있다. 뭐 요렇게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랍이랑은 기존 아랍권과는 결이 다른 민족들이고, 근데 이 이란이 왜 지금 이토록 억압을 받고 핍박을 받았냐라고 했을 때, 가장 큰 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반미 성향을 갖다라고 봐야지. 반미 성향을 갔을 때 이런 현상이 난 거야. 반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란을 억압을 했다. 첫 번째가 그거고, 사실 그게 핑계일 수도 있어요. 이란이 반미주의자여서 억압을 받았다. 지금까지 고립을 시켰다. 국가적으로 고립을 시켰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란이란 국가가 만약에 페르시아의 부활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란은 결국에 페르시아 뿌리를 뒀다 했잖아.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부활이 돼버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은 영화 300을 예를 들자면은,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공을 했잖아, 그렇지? 연합을 해가지고 페르시아가 연합을 해가지고 대통합을 이뤄가지고 그리스를 침략을 해갖고 침략을 했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은 이란이 페르시아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두려운 일이 될 수 있다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이란이 페르시아로 깨어나는 순간에 세계 패권이 뒤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 사실. 뒤흔들릴 수도 있다. 이란 자체가 지금 아랍 중심, 중동 중심이라고 해야 되냐? 아랍 중심에 있는 국가고, 이란이 지금 과학 기술이 점점 발전을 하면은 다른 기타 뭐 배부른, 현재 기름 팔아가지고 배부른 돼지 아랍 애들이 이란한테 흡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 그냥 돈빨만 믿고서, 기름빨만 믿고서 그냥 게으른 돼지인 애들을 다 아마 흡수할 가능성이 높다란 말이야. 그렇게 됐을 때 아마 이란이 중심 국가로 변할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아마 전세가 역전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굉장히 이란의 영토나 국민 수로 봤을 때 이스라엘이란 국가는 굉장히 작은 나라거든. 아주 작은 나라야. 근데 얘네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금전적인 부분과 돈빨이랑 템빨이거든, 사실. F-35 전투기도 있고,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뭐 아이언돔 이런 것도 가지고 있고, 최고의 첩보기관인 모사드가 행동을 하면서 지금 겨우겨우 방어를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지금 이란은 현재 미사일 기술이 굉장히 좋아. 이번에 이란이 이스라엘 미사일로 폭격하는 거 보면 알겠지만, 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했냐? 그걸로 그냥 공격하니까 뭐 아이언돔도 상관없이 그냥 두들겨 맞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미사일 중에 핵탄두 하나만 있어도, 핵폭탄 하나만 탑재가 되어 있어도 이스라엘은 그냥 핵 터져갖고 그냥 좆되는 거거든, 사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사실 그거야. 그러니까 이란이란 국가가 지금 핵폭탄을 만드는 순간에 미국의 개입이 분명 줄어들 수밖에 없어. 왜냐면 미국도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 국가를 간섭하고 개입하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 야, 핵폭탄 만드는 순간 미국 입장에서도 아 씨발 저 새끼 핵 만들었네. 미사일 기술도 있는데 핵까지 만들었어. 얘가 핵폭탄 한번 미국에 쏜다라고. 그러니까 100발을 날려갖고 그 100발 중에 한 발만 맞으면은 좆되는 거거든, 사실. 그렇잖아. 뉴욕에다가 핵폭탄을 100발을 날려봐. 그 중에 한 발이라도 맞게 되면 좆되는 거야, 그냥. 그 미국은 당연히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것에서 빠지게 되겠지. 그럼 이스라엘은 점점 힘을 잃어갈 거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스라엘은 사라지겠죠. 그런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안 돼, 핵을 만드는 거 절대 안 돼. 핵 만드는 순간 그냥 우리 사라지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야. 이러면서
선제 공격을 한 거야. 뭐 이란의 핵 과학자들을 다 암살시켜 버리는 거고, 핵폭탄 기지라고 생각하는 곳들 다 미사일로 폭격해 버리는 거고, 전투기가 폭격해 버리고 드론으로 폭격해 버리면서 지금 현 상황에 있는 거고, 이란의 지도자는 지금 지하 벙커로 숨어 들은 거지 이제. 미국이랑 이스라엘은 핵폭탄 다 못만 포기해라. 무조건 항복해라. 근데 이란 지도자 입장에서는 지금 야 이 씨발놈들아, 니들이 먼저 폭격해갖고 암살하고 폭격해갖고 지금 다 죽어갖고 있는데, 지도자란 사람이 항복을 하면은 난 씨발 참수당한다. 지금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 거야 이란 지도자는 지금. 아이 그건 안 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우리 항복 못 한다. 절대 항장할 거다. 이러고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지. 또 몰라 지금. 그러니까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진짜 핵폭탄을 만들거나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제일 두려운 상황이야. 진짜 이제 정말 급격하게 이제 빨리 만들어 버리거나 일주일 혹은 한 달 안에 만들어 버리거나, 최악은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거지. 사실 우리 만들어 갖고 이미 몇십 발 가지고 있음. 이미 몇십 발 가지고 있음. 니네 아이언돔 그거 씨발 다 끝장날 때까지, 그거 다 끝날 때까지 우리 미사일 존나 퍼부을 거임. 그런 다음에 니네 다 떨어지면, 약발 떨어지면 그때 핵폭탄 꺼낼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게임이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훨씬 더 다급한 상황이지 사실. 페르시아의 부활을, 현대적인 페르시아의 부활을 막으려고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근데 그거야 어떻게 보면은, 왜 걔네들은 강대국들은 자신들을 안위를 위해 가지고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지금 그들을 탄압을 하는가? 그게 과연 정당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거든. 한 반에 강호동 같이 존나 힘세 보이는 애가 있어. 힘세 보이는 애가 있는데, 얘가 씨발 지금은 가만히 있는데, 얘가 만약에 일진놀이를 하는 순간 야 우리는 다 뒤지는 거야. 그래갖고 아직 일진놀이를 안 하고 있는 착한 애를 그냥 막 괴롭히고 있는 거지. 왜냐? 얘가 일진놀이 하는 순간 우리는 다 좆대니까 미리 존나 두들겨 패는 거야. 이 새끼가 헬스장 가서 운동하려고 하면은 헬스장 문 닫아 버리게 하고, 권투장, 복싱장이나 주짓수나 유도나 뭐 격투기 배우려고 하면은 가갖고 이 새끼 가르치면 여기 불 태워버릴 거야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얘들은 고립된 상태에서 일하는 꾸역꾸역 발전을 해온 거야 지금 현재. 그게 근데 굉장히 무서운 거야. 이란이 그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란은 자원도 있고 그 자원을 활용할 인재들도 많아요. 그리고 최고의 발전을 하기 위한 복수심이란 에너지를 가지고 탑재되어 있어. 지금 이란은 현재 복수심이라는 에너지를 탑재되어 있는 상황이야. 복수, 리벤지, 리벤지. 지금 복수하고 싶은 복수심에 지금 불타오르는 이란을 지금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고 하는 거거든 지금. 과연 이란이 핵폭탄을 개발하고, 국민성 자체가, 종교국가가 국민성 자체가 존나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는 죽으면 안 돼라는 관점이잖아, 그치?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특히나 뭐 종교가 있든 없든 간에 너네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잖아. 근데 이슬람 무슬림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순교를 해야지 천국에 간단 말이야, 씨발. 그러니까 마치 바랄라 같은 느낌이잖아. 과거 뭔가 북유럽 신화에 보면은 전투를 하다가 죽어야지만 바랄라에 가잖아.
그 바랄라의 천국을 가잖아. 그러니까 무슬림들도 비슷한 거야. 순교를 해야지만 천국 입장 티켓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얘들은 국가를 위해서, 국가가 아니지, 어떻게 보면 자신이 믿는 신을 위해서 순교를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자폭맨이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야. 근데 얘네들은 지금 순교하고 싶어서 난리난 애들한테 뭐 항복을 하라는데 이게 지금 씨알이 먹히냐? 안 먹힌다라고 보는 거지. 항복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고, 항복을 해서도 안 되고, 항복하기도 싫은 상황이야.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판이 한 달도 안 걸릴 거고, 만약에 지금 핵폭탄을 만드는 순간에 전 세계는 진짜 패닉에 이를 거다라고 보는 거야. 패닉에 이를 거고 경제 대공황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완전 질서가 완전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갖고 주식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란이 항복하는 순간에 떡상을 하는데, 이란이 항복을 안 하고 핵폭탄을 만드는 순간에 그 기대 심리가 무너져 버리고 불안 심리가 최고조에 이르기 때문에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는 거야. 또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굉장한 기회가 올 수도 있고, 혹은 눈앞에서 기회를 놓칠 수 있는 상황도 연출하고 있겠지만, 나는 그거야. 지금 이란이 핵폭탄을 만들지 않았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여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낮다. 그래갖고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니까 저는 예전부터 느낀 게, 내가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제일 맞더라고. 제일 맞습니다. 과거에 한 2, 3년 전에 내가 꿈에서 어떤 꿈을 꿨는데 핵폭탄이 터지는 꿈을 꿨어. 너의 영화 터미네이터 2 보면은 거기서 사라 코너가 꿈을 꿨는데 핵폭탄이 터져갖고 씨발 철조망에서 아이들한테 피해라고 했는데 자기 해골 바가지 될 때까지 막 해골 바가지 바바바바박 거리면서 막 살점 다 나가고 있는데 해골 바가지 다 터지고 그런 부분 있잖아. 내가 그런 꿈을 꿨거든. 핵폭탄이 터지는. 진짜 두려운 거야 나도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갖고 애를 안 낳고 있는 애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참 맞는 거일 수도 있어요. 미래에 어떤 일이 터질 줄 알고.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다가 자녀들을 낳을 수도 있는 거거든. 여튼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후원해주시는 웍스맨님 감사합니다.